네, 일단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혼조적인 모습들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순실 여파, 저 개인적으로도 최순실 여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1인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미국 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기업들의 인수 그리고 합병 호재에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불확실성 등에 의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3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보다 18포인트 정도 하락한 18,14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은 0.26포인트 낮은 2,126포인트,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1% 정도 하락을 해서 18,142포인트에 거래가 됐네요. 나스닥 지수는 5,18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자, 이날 상승 출발했던 지수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소폭 내림세로 장을 마감을 지어졌습니다. M&A 소식과 경제 지표, 그리고 미국 대선 진행 상황 등이 투자 심리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월간 기준 약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 1월 이후에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수는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기업들 살펴볼게요.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죠. 레벨 3 커뮤니케이션즈는 센츄리 링크와의 M&A 소식에 3.8% 상승을 했습니다. 센츄리링크의 주가는 1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너럴 일렉트릭 주가가 베이커 휴즈 인수 계획 소식이 전해진 데 따라서 장 초반 1% 넘게 올랐지만 장중 하락 전환을 하면서 0.41%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베이커 휴즈의 주가도 장중 8% 이상 급등 후에 장중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6%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나이키의 주가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투자의 이견을 하향한 이후에 3.5% 하락을 했네요. 시장 참가자들이 대선 진행 상황에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오늘도 여러 매체에서 관련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증시는 지난주 연방수사국 FBI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메일을 재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혀서 약세를 나타냈죠. 클린턴이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지지율 격차는 줄었습니다. 미 경제지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나타내줬습니다. 경제지표 개선이 전반적으로 기업 환경이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증시에는 호재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 미국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악재가 되기도 한다죠. 지난 9월 미국 가계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몇 달간 조심스러웠던 태도를 바꿔서 시장 예상을 웃도는 소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상무부도 9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인 0.4% 증가를 웃돈 거죠. 8월에는 전월과 변화가 없던 기존 발표치 0.1% 감소로 수정이 됐습니다. 물가 압력은 소폭 조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죠.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PCE 가격지수가 9월에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1.2%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폭은 2014년 11월 이후에 가장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가계지출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고용 등 주요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12월에는 인상할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죠. 반면 10월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활동은 생산 및 신규 주문 감소로 인해 가지고 5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을 하면서 올해 3분기 나타났던 성장 동력을 일부 잃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에 따르면 시카고는 10월달 시카고 구매자 관리자 지수는 전월 54.2에서 50.6으로 하락을 했죠. 이는 지난 5월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 그런 지표가 되죠. 자, 뉴욕 애널리스트들 클린턴 이메일 재수사 관련 소식이 대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틀 정도 일정으로 시작하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성명에서는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국제유가적인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산유국, 감산 합의 불발 우려가 커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3.8% 하락한 배럴당 46.86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 관계자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가지고 감산 합의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를 했지만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죠. 모건 스탠리는 빈 회의 이후 기구는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됐다면서 비회원국들은 회원국의 합의 이전에는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